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는 어제 제가 얘기했다시피 경찰청장에 대한 문제거든요. 자, 제가 준비한 문제는 이렇습니다. 국자법에 나와 있는 경찰청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의 청장.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경찰청에는 청장을 두는 거 맞죠? 그리고 경찰청장은 계급이 뭐라고요? 치안총감이고요. 총감이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 임기는 몇 년입니까? 2년인 것도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중임할 수 없습니다. 중임. 여러분, 중임할 수 없다는 말은 뭐 하지 못한다? 두 번 다시 못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여러분 하나 복습해 볼게요. 중임은 중임 금지는 두 번 다시 못하는 거니까 중임할 수 없으면 당연히 연임도 못하겠죠. 근데 연임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중임을 못하는 건 아닌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중임할 수 없다고 써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동의를 받아서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 임명한다. 맞아요? 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뭐요? 동의잖아요. 이거 동의잖아. 그리고 두 번째가 행안부 장관이 뭐 한다고요? 제청을 합니다. 제청. 그 다음에 국무총리를 거치는 거죠. 거쳐가지고 결국은 누가 임명한다? 대통령께서 임명하시잖아요. 근데 이때 대통령 임명할 때 뭘 거칩니까? 국회에서 뭐 한다고요? 인사청문회 하죠. 그래서 이 절차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못됐죠? 잘못됐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은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당연히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기관장들 치감독하겠지 뭐 당연히. 이분이 국가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분이니까. 됐죠? 그러면 복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자치경찰은 누가 총괄합니까? 자치경찰 사무는 누가?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사무는 누가? 국가수사본부장이.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령을 위배하면 국회는 탄핵소추기를 할 수 있다. 이 지문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오거든요. 하나는요, 우리 법에 헌법이나 뭐라고 돼 있어요? 법률이라고 돼 있죠? 법률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조심하세요. 우리나라 최고로 높은 법이 뭐예요? 헌법이죠. 그 다음에가 뭡니까? 법률이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가 만드는 건데 국민을 구속하는 뭐가 있어요? 명령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합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법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법령이 아니고 뭐라고요? 법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조문이. 또 하나가 국회는 뭐 할 수 있다? 탄핵소추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경찰청장이 헌법이다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이제 탄핵소추 의결하면 거기서부터 경찰청장의 직무는 멈추는 거예요. 멈추고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헌법재판소로. 그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해요. 그래서 그만두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는 탄핵 결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탄핵소추 의결해요. 여기서 이제 의결해가지고 어디로 넘어간다고요?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여기서 탄핵 결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국회는 탄핵소 의결할 수 있다는 거에 불과하다. 아시겠죠? 구별하십시오. 두 군데를 좀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해 볼게요. 경찰청장은 경찰의 수사했죠. 수사에 대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없다? 지휘 감독할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수사사무 있죠. 수사사무는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국가수사본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청장은 수사에 대해서는요, 개별 사건에도 구체적 지휘 감독이 못해요.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무슨 사건이라고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이야. 이런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라면 그때는 경찰청장은 누굴 통해서 수사본부를 통해서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경찰청장은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이럴 때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원칙은 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 못하는 거 아시겠죠? 근데 긴급하고 무슨 사건? 중요한 사건이 터졌다면 이런 엄격한 요건하에 사용된다는 거야. 그때도 직접이라고요. 수사본부장을 통해서라고요. 수사본부장을 통해서 하는 거야. 긴급하고 중요할 때도. 그러면 이 수사본부장을 통해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감독하는 경우는 정말 예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청장이 국가수사본부장을 구체적으로 수사지휘 했죠. 하면은 그때는 뭐 한다고? 그때는 바로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여기 있죠. 경찰청장은 미음 단서, 이게 미음이죠. 미음의 단서에 따라서, 단서가 바로 이 뒷부분 아닙니까? 여기 이 단서에 따라 가지고 일단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했잖아. 하면은 그때는요, 누구에게 보고한다고요? 누구한테 보고입니까? 바로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여기다가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시겠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 지문도 X가 됩니다. 이건 맞는 지문이고.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은 맞는 지문이고요. 두 번째 왜 틀렸습니까? 여기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서 대통령 임명이니까 X. 됐죠? 그 다음에 딕은 맞고 리을은요, 헌법이나 법 위반했을 때라고 법률입니다. 법률 위반할 때 국회는 탄핵수 의결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X. 그 다음에 미음은 맞고요. 경찰청장이 미음 단서에 따라서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지휘 감독을 시작하면요, 누구에게 보고하라고요?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 아시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문제는 이렇게 경찰청장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은 뭘 우리가 정리할 거냐면 국가수사본부장 있잖아요. 수사본부장하고 이제 시도경찰청, 경찰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더 좋은 문제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짱바.